안녕하세요. 함께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주라든지 동양학에서 날짜를 표기하는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간지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고 그리고 연월 일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은 이해가 있는 바탕으로 해서 사주를 보든 아니면 동양학의 근간이 되는 다른 여러가지 술수에 대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지의 기원이죠. 삼항오제 중에 한 분이신 황제 헌원이 대요 신하에게 명하셔가지고 간지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갑골학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문선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책인데 중국 언어에서 갑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골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 글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갑골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갑골문에 보면은 점을 친 기록과 점친 날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거죠. 날짜. 그래서 이 황제 헌원께서 대요를 시켜서 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사용된 어떤 증거물, 역사적인 기록이 중국 언어에서 발견된 갑골문이라는 거죠. 갑골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짜에 대해서는 기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후한입니다. 후한. 한나라 후한 때부터 연도를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주 있잖아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대해서 이 연주가 성립이 되려 그러면 연도에 대해서 육식간지를 사용한 부분이 기록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기록적인 확인이 어디냐 하면 한나라, 즉 후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한 때부터 연도를 표기하기는 했지만은 언제부터냐면은 장제 서기 AD 57년에서 88년 때 이 연도를 육식간지로 표기를 하자. 이제 이게 뭐냐면 후한의 사분역 제정이라는 겁니다. 사분역. 그죠? 그래서 연월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후한이 사분역을 제정한 후부터 해서 간지 기념법, 간지를 해외에도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하자라는 법이 적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간지 기념법 이전에는 연도를 나타내는 것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별자리,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세성기념법입니다. 세성기념법. 그래서 세성기념법은 목성 운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성의 공전 주기가 11.86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 1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년으로 해서 태양을 한 바퀴 공전을 하는 목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해 한 해 나타내는 기준의 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성을 세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11.86년에 한 바퀴를 도니까 12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오차를 수정하는데 84년마다 1년의 오차가 생깁니다.
84년마다 1년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초진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초진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 세선기념법이 불편한 거죠. 그냥 쭉 연달아서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뭐 보정을 또 84년마다 1년씩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그 간지기념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간지기념법을 사용하기 전에도 목성이라는 별을 통해서 세선기념법으로 해서 연도를 나타내기는 되었지만 이게 불편했다. 그러면 이 세선기념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장제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한나라, 그죠? 한나라 한무제가 이제 기원전 150년에서 87년까지 생존하신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해를 구분하는 세선기념법을 썼다 그러면, 제가 날짜를 다 기준으로 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무제가 계실 때 기원전 150년에서 87년 사이에 언제부터 갑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니 황제로서 역할을 하고 계셨을 때인데 기원전 117년입니다. 그때 목성으로 처음 한 해를 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육식간지의 최초에 사용된 연도가 언제다? 기원전 117년이다. 그러면 기원전 117년에서 간지기념법으로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 180년, 6318에서 180년 동안만 세선기념법으로 그 연도를 표기했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연속적으로 해서 간지기념법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장제 때부터 갑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장제가 AD 기원후입니다. 57년에서 88년 때니까 요 사이에 갑자가 언제냐 하면은 64년부터가 갑자가 됩니다. 64년부터. 그래서 이 64라는 숫자도 참 공교롭게 주역에 보면은 대성괴가 64개입니다. 그래서 64라는 숫자를 암기하기가 참 용이한 거죠. 참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이 간지기념법이 쓰기 시작된 해가 64년부터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0년으로 하게 되면 123년까지가 상원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24년에서 또 60년 동안 183년까지 중원갑자, 184년에서 또 60년, 243년에서 하원갑자. 그래서 60년을 3번 해서 상원, 중원, 하원으로 해서 180년 단위로 해서 세월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력, 목성을 세성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나타내는 것도 180년 동안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간지기념법으로 해서 목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태초력 한나라 때부터 한무제 때부터 성리 때에 있는 출발한 그 시점, 기원전 117년이죠. 기원전 117년. 그때부터 해서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쭉 세월을 나타내자, 간지기념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44년부터 해서 60년 해서 상중하, 그죠? 또 상중하에서 지금까지 와보면 1984년에서 2043년까지가 하원갑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에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023년도는 하원갑자에 속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하원갑자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원갑자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목성을 세성으로 해서 한 해 한 해를 구분할 때에는 하늘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황도라고 합니다. 그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를 12개로 나눴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는 글자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라든지 달의 지지를 사용해서 그렇지 원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는 하늘 공간을 나타내는 신성시 되는 글자였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후대에 12개가 되니까 12달을 표기하는 단위로 또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띠 이러한 것들로 이제 변형이 되어서 의미 부여가 된 것이죠. 원래는 하늘 공간을 12구획으로 나눠서 각각의 구획에 붙여진 이름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연도를 나타내는 것은 단지 기원전 117년 한나라 광무제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표기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연관과 연지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월주는 월간과 월지, 일주, 일간과 일지, 시주, 시간과 시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연주는 뭐다? 천지의 기운하고는 상관이 없다. 살펴보았다시피 어떻습니까? 어느 한 시점을 한나라 광무제 기원전 117년 그때 갑자를 시작을 해서 쓰기 시작을 해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날짜만 표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전 시대에는 날짜만 표기했었고 연도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그 한나라 광무제 기원전 117년 그때 갑자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180년을 쓰다가 불편하니까 간지기념법으로 해서 장제일 때 64년부터 해서 기념법으로 해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띠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면서 같은 띠, 삼합띠, 잘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띠는 그냥 천지의 기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 해 한 해를 구분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닥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월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천지의 기운이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운에 따라서 표기가 된 이 월지라는 거죠. 그리고 월간 자체도 보면은 월두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이랬던 거지 기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운에 관련되는 것은 월지에 지장간이 이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축월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월이라면 개신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개신기 살해하는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에 태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운데 있는 신금이라면 이 신금 같은 경우에 내가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신금에 대한 특성이 있는 거죠. 물론 월지, 축월에 대한 그 분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에서 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신금에 대한 특성, 그 신금은 뭡니까? 병신합수에서 이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과 합을 하니 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합이 돼서 수가 되다 보니까 수라는 것은 국방에 대한 수가 되고 수라는 것은 또 지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특히 자평진전으로 이제 사주를 공부를 대부분 많이 하시고 그쪽이 대세이긴 하지만 일주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일주론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천지의 기운을 감안을 해서 일주가 생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날짜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 기호였기 때문에 연도와 마찬가지로 연도도 구분 기호, 일주도 구분 기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그냥 감안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태어난 사람, 점심때 태어난 사람, 저녁에 태어난 사람, 자정에 태어난 사람 다르죠. 그 시간에 따라서 태양의 어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느끼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주에서도 뭐 시두법 말고요. 여기 시지, 시지에 관련되는 이 시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천지의 기운과 감응하는 글자다. 그런데 지장간이라고 하면 월지에도 지장간이 가고 시지에도 지장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지에 예를 들어서 진시라고 하면 을개무가 되는데 월지와 똑같이 살행하는 뭐 날짜가 있어가지고 뭐 개가 살행할 때 태어났느냐, 신이 살행할 때 태어났느냐, 기토가 살행할 때 태어났느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오운으로 보는 것은 시지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진시에 태어나서 2시간인데 그 2시간에 을의 기운이 지나가고 개의 기운이 지나가고 무의 기운이 지나간다. 이렇게 과연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운에 관련되는 글자가 월지와 시지 2개의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2개의 글자에 같은 천지의 기운이긴 하지만은 적용되는 천지의 기운 기준 잣대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지장간을 을개무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른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있어서 기운을 취급을 하는 것은 월지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면서 그 월지 자체의 육기의 기운,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는 그 기간 내의 천간, 오운의 변화, 이 2개를 병행해서 이 월지를 기운으로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이 천지에서 받은 기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통변을 해야지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은 지장간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게 아니라 육기의 개념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특성을 바라보는 데 타당하다. 이제 육기라든가 오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앞에 제가 또 오운과 육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 8글자 중에 6글자는 구분하고자 한 기호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천지의 기운을 담고 있는 글자는 뭐다? 월지의 글자, 그 다음에 시지의 글자, 딱 2개의 글자만 그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는 실제 작용하는 기운으로 그 사람의 사주를 살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월지하고 시지 동일하게 지장간이 있지만 이 지장간이 있다고 해서 동일 선상에서 모든 지장간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치를 따져서 월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장간이 그 날짜를 살행하는 어떤 이론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보지만 2시간을 살행을 하는데 시간이 그 2시간 안에 이 을개무가 작동을 하겠냐는 거죠. 이론이 있어서 지장간으로 표기를 했을지언정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을 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주라는 글자가 이제 합리적으로 파악이 되려 그러면 기운에 관련되는 글자는 기운으로 해서 이제 바라봐야 되고, 구분하는 글자는 구분하는 글자로 해서 뭐 통계 처리를 하든지 해서 뭐 10년 주기로 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60년 주기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경험치에 의해서 뭐 통계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천지의 기운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주에 대해서 뭐 통변을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연지, 일지에도 지장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장간들을 아무런 나와의 그것들이 이제 비롯된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보지 않고 동일선상에 놓고 함께 취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반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를 볼 때 8글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딱 두 글자, 월지하고 시지에 대한 글자를 운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좀 더 용이하고 쉽게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뭐 내려온 어떤 그런 그 권위 있잖아요. 사주에 대한 고서들, 뭐 자편진전, 난강만, 적청수, 뭐 궁통보감, 뭐 삼명학, 많습니다. 책들이 많은데, 그러한 고서의 권위에 물론 존중은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한 것들이 과연 전부 다 옳겠느냐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기할 때는 그 방법론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만약에 합리적 방법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가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빔밥처럼 이 8글자를 그냥 단순하게 비빔밥처럼 다 비벼버리면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는 가리워져 버리고 가짜에 의해 가지고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이유도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보자. 그래서 이왕 하는 공부 제대로 하시고, 어떤 동양학에 대해서 기존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기존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권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자. 지금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만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다 어떤 자료들을 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기준이고, 과연 이런 내려오는 것들이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따져본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는 이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이 통계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에 부분 설명을 드릴 때 월지하고 시지는 제가 기운으로서 인정하는 2개의 글자지만 나머지 6개의 글자는 구분 기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운으로 보진 않는다. 그러나 이 구분 기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여기서 제가 통계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주가 통계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따로 드립니다. 사주는 월지와 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치로 해서 그분이 가고 있는 대운이라든지 세운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계를 많이 내어 가지고 이것들을 그 어떤 정량화된 형식으로 해서 외워서 이야기한다, 그러한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다시 좀 첨언을 드립니다.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